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조력자 피비노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NH농협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 처음이시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에 영상 하단 설명란 더보기란 클릭해보시면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신청해 주실 수 있는 URL 주소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자소서 진단이나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합격약국 웹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라 농촌 고령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러한 금융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며 본인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상반기의 면접 대비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정식 항목으로 출제된 느낌이고요.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주거래 고객이 곧 디지털 소외 계층이기 때문에 타 은행보다도 더욱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질문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작성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으로 농협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다 밝히던지, 혹은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른 농협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먼저 두 갈식으로 밝혀놓고, 두 번째로 비대면 금융 환경에 대한 현상 및 배경에 대해서 팩트를 짚어주면서 이러한 문항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내가 잘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이고 반면에 기회 요소는 무엇이다. 네 번째로는 농협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농촌 고령층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과 앞으로 농협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의 역할은 특히나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본인의 업적이 있었다면, 유사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 앞에서 밝혀놓은 전략 달성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이 있다, 기대감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표출하시는 그런 마무리까지 와주게 된다면 아마도 완벽한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업점이 줄어들고 지금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 원인을 분석해내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현재 금융권의 디지털 사업이 강화되고 있고, 시중은행은 오픈뱅킹의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더 간편하고 더 편리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모바일 뱅킹 앱을 개편하는 등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저마다 펼쳐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구촌으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19 사태가 최근 국내에서 다시 재확산하면서 비대면 거래는 앞으로도 전 금융권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반면 오프라인 점포는 꾸준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은행 ATM은 하루에 3개꼴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팩트죠. 자, 그 다음에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고연령층인데, 특히나 농협은행 입장에서는 농촌 고령층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들의 특징은 시니어 세대이자 농민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이고요. 비대면 서비스에 미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당장 낮기 때문에 점포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크고, 그래서 노년층만 생각해서 무작정 점포나 ATM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예견되고 있죠. 물론 NH농협은 다른 전략을 펼쳐야만 합니다. 자, 이때에 농촌 고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도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점포수가 줄게 되면서 은행 이용 자체가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바일을 못하는데 은행 점포까지 줄어들어 노인을 위한 금융은 없다라는 타이틀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봤더니 모바일 뱅킹을 쓰는 70대는 6%밖에 안 되고요. 은행 창구를 직접 가야 일을 보는데 점포수는 오히려 400개가 줄어든 상황이랍니다. 또 금리나 수수료의 각종 혜택을 못 받고 보험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있죠. 또 은행에 맡겨진 금융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조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겪는 직접적인 불편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금융상품의 모바일 우대가 보편화되면서 노년층, 고령층은 특히나 예금, 우대금리나 대출금리 할인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복지로부터 소외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또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는 설명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층이 겪게 되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죠. 또 부족한 금융 지식 때문에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노년층의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고령층이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 결제, 간편 송금 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모바일을 잘 다루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보지 못함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H농협에서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고민들을 많이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융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하고 불안전 판매 노력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사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협은행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점에는 고령자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하고요. 모든 영업점에서 고령층과 장애인 담당자를 지정해서 창구가 붐빌 때 고령층이나 장애인 고객이 우선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답니다. 또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에서는 화면에 글자를 키우고 화면을 단순화한 큰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고 텔레뱅킹에서는 느린말 서비스를 도입해서 느린 속도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입력 시간도 5초에서 20초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 기회 요소 위에서 잠깐 언급드린 바 있는데요. 자,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아까 이용률이 6%밖에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 자체는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역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농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6%로 전년 대비 0.8% 상승했고 스마트폰 보유율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고령층이나 농어민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 의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요약하자면 이 정도입니다.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하자. 그래서 비대면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투 온라인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나름대로 설정을 해두고 안정적으로 그들이 이동해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거나 기술을 보급하고 관련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나 유통구조 변화를 NH농협은행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분명 그들도 이유나 명분 때문에라도 농어민들이 이런 비대면 금융을 이용해야 할 당위성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연계해서 혜택을 역으로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점포수를 급진적으로 줄이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감소해 나가면서 필요한 인력은 상시로 배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영 시간 등을 축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략을 내세우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개인 또는 읍면 단위의 은행 서비스 전용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고 그를 관리하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한다. 이런 전략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 또 화상 상담 서비스 또는 농촌 고령층에 특화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해낼 수도 있겠죠. 또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농촌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금 우대금리나 대출금리 할인을 주는 거예요. 또 고령층 대상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별도의 수료 과정을 NH농협은행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자녀와 함께 이용했을 때 예금 우대금리나 대출금리 할인 등 가족 혜택으로 묶어서 제공해 준다면 자녀들이 더 나서서 부모님한테 이용을 좀 독려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령층 대상의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IT 기술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나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찾아오는 고연령층을 어떻게 케어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지금 유통이나 판매 플랫폼을 NH농협은행 차원에서 만들어서 그걸 개선해 나감으로써 많은 이용자들이 오게끔
그래서 직거래를 위해서라도 노령층 인구들이 뭔가 의식적으로 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제공해 나간다. 이런 전략이 오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연 그때 어떤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내방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혜택, 설명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두었다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고령층 대상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에 고연령층 있으신가요?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해야 되겠죠. 한편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사고 사례집을 제작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그런 고연령층 고객이 내방했을 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상담이나 농촌 특화 금융 플랫폼 또는 이런 서비스 등을 여러분 차원에서 얼마든지 기획해내고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건 고연령층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들을 최접점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저런 서비스를 기획해낸다고 하면 어불성설이 아닌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예로 들어서 나 이거 자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업무 매뉴얼 제작해봤다, 도식화 자료로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제작해봤다, 혹은 홍보 전단이나 마케팅 경험이 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본 경험이 있다, 혹은 교육 판매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종사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봤고 이런 교육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는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략들을 펼쳐나가게 된다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을 거야 라고 주장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은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해달라. 변화 과정 중 본인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자,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 이 대전환이 의미하는 바는 고객의 경험을 옴니채널,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 결합된 이 형태의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새롭게,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끊임없이 설계하고 금융의 사회적인 역할을 진정성 있게 수행하는 따뜻한 디지털 은행을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창한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내실 수 있는 게 있죠.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결국 동반성장, 상생하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사람들과 함께, 고객과 함께. 자,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고도화해서 고객 개개인의 금융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동반 성장, 상생 이런 키워드를 디지털을 통해서 달성해내는 방향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NH농협이 가진 인적 인프라, 물적 지원, 그들이 가진 데이터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결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죠. 자, 일례로 이미 2019년 4월에 농협은행은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같은 경우는 농협은행이 초인류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조성한 금융권 최대 규모의 핀테크 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핀테크 랩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조직이다. 뭐를? 자본, 교육, 장소 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농협을 비롯해서 7개 금융회사가 운영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NH농협은행이 주도적으로 조금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핀테크의 성장까지도 모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뱅크로서 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한편 농가 소득을 위해서 디지털 금융이 얼마든지 또 쓰일 수가 있어요. 디지털 기술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빨리 만나도록 돕고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보다 안전하게 그런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또 편리하고 쉽게 UI나 UX를 개선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공급 부분들을 예측할 수도 있고요. AI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읍면 단위까지 퍼져나가 있는 은행권 중에서 가장 많은 지점수를 확보하고 있는 농협은행인 만큼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요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또 습득하도록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 시스템을 적용시킬 수도 있고 그런 디지털 금융의 역할 등을 얼마든지 수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여러분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여러분께서 무슨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그런 기술들을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는 충분히 앞장설 수 있습니다. 왜? 일반 행원 같은 경우는 고객 최접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구에게 필요한지 알아내고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 있는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할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 IT 부분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본인이 가진 기술과 지식을 접목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역시 일반 부문 역시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기여 방안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H농협은행의 금융상품과 연계해서 계약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런 각오들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 중에서 뭐 일부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과 좀 연계해서, 혹은 IT 관련 학습 및 프로젝트 경험 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나는 이해하고 있고 교육 및 컨설팅 경험 갖추고 있고 기획 마케팅 경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3번 항목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본인이 농협은행을 지원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입행하기 위한 본인의 구체적인 노력을 경험을 들어서 기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농협은의 특성상 농업, 농촌, 지역경제 이상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우선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간접 경험이 있으시다면 최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아요. 단지 금융이라는 것은 농업, 농촌, 지역경제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인다,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사실 농협은행에 굉장히 좀 변별력을 높이는데 주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자,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이나 회사, 직무 중에서 본인의 관심사가 가장 밀접한 경험을 예로 들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관련 경험, 금융에 대한 전문성, 금융업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표출해 내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강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땅히 농협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농협은행이 추구하는 업의 본질, 금융업의 본질, 최근에 펼치고 있는 사업 영역, 본인의 직업 가치관 등과 결부지어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고객들로부터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기업은 그에 걸맞는 합당한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농협은행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자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농업정책 자금 대출 지원과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투자에 이르기까지 농협은행은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온전히 실천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라면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여러분들 지원 동기 쓰실 때 직무 역량이나 관심으로 풀어나가는데 제한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직간접 경험이 있으시다면 자신있게 쓰실 수 있을 테지만요. 또 특정 에피소드를 통해서 농협은행에 대한 관심을 키운 사례 역시 지원 동기로서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다만 이를 제외한다면 대다수 애매모호한 지원 동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업 가치관을 먼저 설명을 하고 농협은행이 이에 부합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의 순기능, 금융업의 가치, 고객, 동반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저의 오랜 직업 가치관입니다. 금융이란 개인의 자산을 어떠어떠하게 해서 한 가정을 지켜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이야말로 어떠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저의 직업 가치관에 가장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어떤 점들을 제공하고 있고 농협은행에서 저는 어떤 일을 통해 무엇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원합니다. 라고 쓰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쓰셔야 될 게 입행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을 쓰셔야 되는데 곧 직무 역량을 묻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두세 가지 정도를 언급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 농촌,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울였던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떠올려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도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소위 말하는 전문성 등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 판매점 아르바이트를 노력 과정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 기술이 우선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지, 이 자세나 태도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나 태도 역량도 얼마든지 이 두세 가지 키워드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 직무기술서나 직무 인터뷰 사전 파악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수 과정이겠죠.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고객 불만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웬만큼 은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전문성, 응대 태도, 신속 정확성, 이용 편의성, 설득이나 협상력, 분석력 등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역량들을 내가 갖춰왔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학습했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쓰실 때 경험 중심으로 쓰시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점을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분들이 취했던 액션, 활동, 체험 위주로 다양한 노력 과정들을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 이런 것도 많이 쓰실 텐데,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자격증까지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나열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충분한 의미 전달이 되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고, 만약 이런 노력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막하다, 써놓고 보니 뭔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구성 요소를 참고해 보십시오.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나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 역량을 발휘해 본 경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역량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등등, 이런 점들을 포함해서 쓰시면 논리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 과정을 기울이는 데 있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갔던 경험이 온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발적으로 스스로 목표를 세워두고 체계적으로 밟아왔다고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학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했다라고 하면 훨씬 더 표현이 고급스러워집니다. 또 이론에서 이런 경험, 현장에서 이런 경험 쌓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노력 과정이 돋보이려면 성과물을 명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고 정성적인 평가나 자신감을 통해서 노력 과정의 결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데이터 기반 기업 신용 평가, 자산 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고 과거 자료를 토대로 고객 성향을 분석해서 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때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량적인 어떤 성과는 없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자신 있다, 당장 업무에 투여돼도 이런 것들 해낼 수 있다 라고 드러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항에는 없지만 본인의 역량이 NH농협은행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 지어 주시면 완벽한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이 NH농협은행이 추구하는 비전 달성이나 고객들이 가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금융 지식이 뛰어난 것이 핵심 역량이라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무리로, 자,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디지털화입니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아직 은행의 디지털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죠. 저는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업무에 적용해 고객 모두가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자의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NH농협은행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누구보다 빨리 전달하고 긍정적 기능을 설득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디지털 휴먼뱅크의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역할과 비전, 포부를 밝히시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네 번째 항목 하겠습니다. 자, 4번 항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또한 본인이 기술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기술해달라는 항목입니다. 이 문항을 좀 쉽게 쓰시려면 본인의 가치 판단 기준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지금껏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의미 있게 혹은 가치 있는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그 활동, 나만의 것, 나만의 경험을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놓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꾸준하고 가치 있는 행동들을 요약한 것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앞세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유튜브 아이템이 취업이잖아요. 이거 왜 했을까? 저는 모두에게 이로운 정보인가? 라는 저만의 가치 판단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취업으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1년 넘게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 기준이 뭐였지? 이렇게 떠올리시는 방식이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한편 저는 이제 게임을 잘 안 해요. 게임을 일부러 안 합니다.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엄청나서 거기에만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데 이거 왜 안 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단기적인 즐거움에 그칠 뿐이지 이것이 지속적이고 누군가한테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제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에 안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떠올려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하고 그냥 예시를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봤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장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냐,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스스로의 발전이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미래에 기대하는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이냐, 중간에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이유와 명분은 타당한 것이냐, 최선을 판단하기 위해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느냐, 이런 등등이 가치 판단 기준으로 다 와줄 수 있다는 거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의 경험부터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작성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소제목으로 가치 판단 기준이 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이다 밝혀놓고, 두 번째로 이제 해당 기준을 적용한 사례, 그리고 이제 배경 설명이 와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당 기준을 적용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고려했던 점, 물론 이제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 판단 기준을 정함으로써 포기해야 됐던 상황까지 언급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해당 기준을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가 무엇이고 향후에 이런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만의 각오나 다짐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항목 가보겠습니다. 자, 5번 항목은 위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뭐 계속해서 상반기 때도 나왔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정해진 답도 없고 최선책도 없기 때문에 제가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나 성장 과정, 그러니까 직업 가치관을 설명해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단점을 예로 들어서 장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강점들을 발휘해낼 수 있는지도 서술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에서 묻고 있지 않는 항목 중에서 공동의 성과 달성 경험, 즉 협업 경험을 묻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금융권에 관심들이 많았을 거이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 이슈 그리고 이제 본인의 견해 이런 부분들을 쓰신다면 확실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디지털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등에 대해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다 이러면 확실히 남들과는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이런 부분들이 온다기보다는 1번에서 4번까지 써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었지? 내가 미처 쓰지 않은 것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 지금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밤을 꼴딱 새우고 8시 50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목도 갈라져 있고 발음이 좀 어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고요. 좋은 결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브란더기였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잉.